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자다깨서 정신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생윤에서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배운 거는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할 때 6단계 과정을 거쳐서 의사 결정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1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상황을. 그래서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 근거 기반 실무로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요.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라면 그 사람에게 약물을 사용하는 어떤 임상적인 지침이나 연구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신경학적 관련성이 있다면은 그 유형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검사가 시행되었는가,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정의하는가,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환자가 불만을 제기를 했다면 만약에 그 사실이 이제 메디컬 디렉터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약물 이외에 다른 접근법이 이미 시도되었거나 시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윤리적 의사 결정에서는 근거 기반 실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모든 거는 다 근거가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점검표는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생경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이 네 가지를 확인을 한다면은 내가 특정 상황과 관련을 해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미예요. 먼저 임상적 근거가 있겠죠. 진단이나 예후, 그리고 환자의 선호, 이 상황에서 환자가 원하는 결과가 뭔지, 그리고 삶의 질, 환자의 개인적인 가치 체계, 그걸 구성을 하는 신념과 가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환자의 선호랑도 약간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맥락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의 정책이 수행 가능한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병규칙상 어떤 약은 특정 조건에서만 맞출 수 있다면은 그 정책 자체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 1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Caring Response에 도달하기 위해 일관된 분석과 행동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를 마련해주는 행동이겠죠. 그렇게 모든 관련 정보들을 수집을 하였으면 이제 2단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지금 직면한 윤리적 문제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배운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도덕적 딜레마 중에서는 이제 유형 A, 유형 B가 있었죠. A는 이제 내가 이거를 뭐가 잘못된지 알아. 하지만 뭔가 외부적인 베리어에 의해서 바뀌는 거. 유형 B는 뭔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을 때.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도 맞고 B도 맞아.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도덕적 행위자 자체는 누가 그 모럴 에이전시가 될 것인가, 누가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네, 이렇게 분석의 핵심 단계는요. 우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네, 그런 것들을 식별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식별을 했으면은 3단계 때는 윤리 이론이나 접근법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또 그 중간 범위 때 배웠던 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이론이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긴 없지만 뭐 이야기 접근법들이나 이론들을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그중에 이제 공리주의를 따라갈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는 의무론, 듀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는 거는 안전과 간호의 질을 보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에티컬 리즈닝을 할 때 이 윤리 이론이나 접근법을 기반으로 삼는다면요. 네, 이렇게 뭔가 근거가 있는 거를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 간호의 질을 보장하는 것일 수 있고, 돌봄 반응과 일치하는 행동, 그러니까 돌봄 반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 이렇게까지 했으면 4단계 단 이제 실질적인 대안을 참석을 해야겠죠. 여기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A라는 답을 가지고 있긴 해. 하지만 B, C, D 다른 대안들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탐색을 하는 거고요. 다른 선택지를 신중하게 찾아보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느냐,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그냥 지나치느냐, 이걸 결정지는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환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공유하는 거. 네.
네, 그게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제한된 시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뭔가 연명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 목표와 일치를 해야 되고 이익과 부담을 함께 고려를 해줘야겠죠. 당연히 실증에 대한 참석을 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상상력이라는 거는 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향상시켜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우린 더 창의적이고 되게 alternatives, 대안적인 그런 대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은 실질적인 대안을 더 많이 탐색할 수 있게 도와준다. 5단계는 행동이에요. 분석 목표. 결국에는 액트를 해야 뭔가 트릭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6단계는 이제 이발루에이션인데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잘된 점,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다른 상황들과 어떻게 비교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한 이 경험을 통해 다른 경험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거, 그 다음에 환자,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코스 오브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되돌아봤을 때 어떤 부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한 번 이상 목표를 놓쳤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한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는가, 이것처럼 사실 리플렉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티컬 띵킹에 연결되는 고리거든요. 그래서 성찰을 통해서 문제를 다시 리프레임 한 다음에 경험에서 의미를 추출을 해요. exterminate 한 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 최선의 실무 베스트 프랙티스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오늘만 맞닥뜨리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다시 올 상황이 있으니까 better decision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성찰하고 비판적 사고를 6단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